내가 토픽에 빠져있다고 한 2명 빼고는 토픽을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이지문에서 토픽이 뭘 것 같냐? 도덕성은 결국에 후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도덕성이라는 게 학습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38번 질문이야. 피아젯이라는 건 결국에 이거 풋에 왜 S가 안 붙어 있을까? 과거 동사이기 때문이죠. 피아젯은 같은 양의 물이라는 걸 2개의 다른 유리컵에 담았답니다. 길고 가느다란 유리컵, 그 다음에 넓은 유리컵이죠. 그런 다음에 뭐 했어? 요청했답니다. 얼라우려 동사죠. 아이들에게 그 비교하라고 요청했답니다. 2개의 유리잔을.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데 지금 이렇게죠? 되지? 아이들은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 6세나 7세보다 어린 아이들은 보통 얘기한답니다. 커다랗고 좁은 유리잔이라는 게 더 많은 물을 갖고 있다고. 왜 그런지 알아? 수위라는 게 더 높잖아. 이해되죠? 그리고 그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들은 이해하게 된답니다. 그 부피의 보존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답니다. 그들 스스로. 근데 어떻게 스스로 이 얘들아 얘랑 담긴 양이 똑같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By playing. 갖고 놀므로써 물잔을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상은 부피가 똑같다는 걸. 유리잔만 그거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 형태가. 피아젯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주장했는지 알아? 아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라는 건 마치 비유하자면 뭐와 같다? 그들의 이해와 같다. 그러한 물잔에 대한 이해와 같다. 갑자기 웬 도덕성이야? 물잔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우리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이 선천적이라고. 여기서 그것은 뭐야? 도덕성의 이해. 그러니까 우린 도덕성을 옳고 그름을 타고나지 않다고 주장한 거죠. 피아젯이. 또는 아이들이 뭐래? 그것을 배우지 않아? 배운다고 말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어른들로부터. 되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도 역시나 뭐겠어? 도덕성의 이해겠죠. 되냐? 타고나지도 않고 어른들한테 직접적으로 배우지도 않는다? 그러면 난 어떻게 윤리라는 것을 학습하게 됐을까?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은 self-constructed, 스스로 형성이 된답니다.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놀면서. rather는 여기에서 앞문장에 어디부터 rather의 의미하는 게 뭘까? 도덕성이 선천적이거나 혹은 아이들이 그것을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를 얘기하는 거죠.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3번 형광펜 친 것에 not을 붙이면은 rather이 된다. 그럼 나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하려나? 플러스 not. 이렇게 3번 형광펜 친 것을 부정하면은 rather이야. 아, 윤리라는 건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구성이 되는구나. take turns. 뜻 적어줄게. take turns. 차례대로 하다. 그러니까 너네 그 6세나 7세 때 이제 게임 같은 거 하잖아. 뭐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 이런 거 했으려나 너네도? 여튼 했답니다. 같은 세대네요. 차례대로 하는 것은 그 게임을 이거 마치 뭐냐면 pouring water, 물을 back and forth,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했던 그 긴 컵이랑 넓은 컵에 이제 왔다 갔다 애들이 이거를 담았을 거 아니야. 그것과 같답니다. 그 물잔 사이에서. 응?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뭐 하게 된다면 5세나 6세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러면 게임을 하고 주어는 동명사 주어 2개니까 이 and에 주어 표시하면 되죠. 게임을 하고 어떤 것을 그 working 같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working 작동하도록 하다 혹은 해결하다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workout 해결하다. 게임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이 함께 그들이 배우는 걸 돕는답니다. 여기서 댐은 명백하게 누구겠냐? 그래서 퀴즈죠. 공정함에 대해서 3번 형광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떠한 가르침보다 어른으로부터. 그러니까 너네 애들아 도덕성을 어떻게 배우겠어? 이 지문에 따르면 스스로 친구들과 놀면서 배웠겠죠. fairness에 동의어 써줄게. justice.
justice가 정의, 공정성이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equity라는 단어가 있다. equity. 에라고 있네. equity가 아니라 얘도 공정이나 공평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 얘들아 다 읽고 나니까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냐? 7번 아니면 4번이죠. 그 다음 39번. 지금 속도가 나쁘지 않아. 대답만 한번 빠릿하게 해봅시다. 이거 39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야? 우리가 너무 에어컨에 의존해서 그 과거의 지식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 건축에 있어서. 그쵸? 그 냉방 설비의 rise는 증가거든. 증가. 냉방 설비의 증가라는 건 집에 에어컨 없는 집이 이제 거의 진짜 없겠죠. 가속화했답니다. 뭐를? sealed boxes? 밀폐된 박스의 건축이라는 걸 가속화했답니다. 이거 아마 그냥 이거 뭐를 비유하는 거 같냐? 지금 읽다 보니까 나도 지금 깨달았거든. 근데 일단은 끝까지 한번 해석해볼게. 그리고 거기에서 빌딩의 airflow, 공기의 흐름이라는 건 through죠. filtered duct, 여과된 배관을 통해서 된답니다. 에어 컨디션 유닛 장치에. 얘들아 여기서 sealed boxes는 뭐를 비유하는 것 같아? 그쵸? 뭐가 되지 않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냐? 그쵸? 통풍이 되지 않는 건물을 의미하는 거네. 이거를 뒤에 읽으면 더 이해가 되죠. 야 어떤 오래된 빌딩 좀 봐봐. 그 더운 기후에 있는 외들부터 세모가로서 그게 시실리든지 마라케시든지 테흐란이라든지 이거는 대표적으로 기후가 더운 나라 도시명인 것 같거든. 그 아키텍트 건축가죠. 건축가들은 그 쉐이드 무엇에? 뭐야? 그쵸? 그늘. 나도 헷갈렸어. 그늘? 모양이란 뜻 단어 비슷한 거. 아 쉐이프죠. 고마워요. 그늘이나 적극적인 참여. 그 공기의 흐름이나 밝은 생의 중요성을 이해한답니다. 그들은 건물을 향하게 하죠. 대의는 누굴까? 아키텍트죠. 대명사가 주어인데 뭔지 모르면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된다. 건물을 향하게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시원한 바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블럭이랑 캡처리죠. 시원한 바람은 잡아둬야죠. 그 다음에 블럭은 막는 거죠. 최악의 그 열기를 오후에. 계속해서 그 건축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 건축가들은 짓는답니다. 뭐를 갖고 짓냐면 두꺼운 벽과 하얀 지붕을 갖고 짓는답니다. 여기까지다. 여기 이 엔드 사이로 Big Warren Wife. 의미상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보통 벽을 올린 다음에 지붕을 올려서 의미상 이렇게 병렬되는 것 같거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채광창이잖아. 오버도어스가 지금 예수시켜주는 거야. 문 위에 있는 공기 흐름이라는 거를 encourage, 촉진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거 뭐랑 완전 다른 개념들이야? sealed boxes. 1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그 밀폐된 박스랑 완전 대조되는 식으로 짓는 거잖아. 누가? 4번 문장에 그늘과 공기의 흐름과 옅은 색깔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건축가들. 이게 이미지상으로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폼 채광창. 지금 6번 문장 encourage의 동의어 써줄게. promote 그 다음에 foster. promote랑 foster. 과거의 그러한 건축가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구조의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건축가들, 통풍이 잘 되도록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구나. 7번 문장 누구든지 간에 경험이죠. 돈에 봤던 누구든지 간에 몇 분이라도
어디 안에서? 진흙벽으로 된 집 안에서 턱선에 있는 그 다음에 걸어 봤던 사람들 has 플러스 pp가 병렬되는 거다. 그 좁은 길을 올드 시빌에 알 것이랍니다. 얼마나 잘 이러한 컨스트럭션 구성 방법이 작동을 하는지. 괜찮아요? 애들아,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진흙 벽돌로 지어진 집은 시원할까 안 시원할까? 시원하고 좁은 길도 어떻게 시원하게 형성을 해놨나 봐. 상상은 잘 안 되는데. 하지만 모든 이러한 지혜라는 게 어떻게 열기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축적이 됐거든. 수세기에 걸쳐서 1세기는 100년이니까 수백 년이죠. 실질적인 경험에 대한 너무나 자주 어떻게 되고 있대? 무시되고 있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수동태인 거죠. be ignored, or too often, 너무나도 자주. accumulated 얘 부사 절로 바꾸면은 뭘로 시작하면 되냐? 가장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 as 그다음 is로 받을게. 그럼 이식 지칭하는 건 뭐야? all this wisdom이죠. 그 다음에 as it is accumulated.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과거분사가 나올 때마다 결국에는 복원시키면 수동태 형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accumulating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축적하는 게 아니라 축적되는 거니까 그 지혜라는 것은. 일단 끝까지 할게. 이러한 점에서 에어컨 냉방 장치라는 것은 not just 버들소. 얘들아, 얘 구두점 이름이 뭘까? 땀 표시. 세미콜론이고 얘는 여기에서 문맥상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벗이죠, 벗. and 아니면 벗이잖아. not just 버들소거든. 개인적인 편리함의 기술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냉방 장치라는 게 되게 우리 편안하게 해주잖아. 그것도 맞는데 이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있는 기술이다, 망각의 기술이다. 이게 뭔 말인지는 여기 지금 에어컨 냉방 장치라는 게 그 편리함과 같답니다. 근데 이게 뭐해? 우리로 하여금 있도록 만들죠. 과거의 그 지혜라는 걸. 꼭 과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되지. 여기서 makes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얘들아, 이러한 점에서는 어디를 지칭하는 걸까? 그쵸. 옛날의 지혜가 무시받는 거, 과거의 지혜가 무시받는 거니까 결국에는 8번 문장. 근데 이거 왜 과거라고 지칭했는지 알겠다. For centuries 때문에 그런가 봐. 수백 년간 축적됐다고 하니까 그걸 과거의 지혜라고 했구나. 9번 문장에서 in this sense 뒤쪽으로가 이 문장이랑 똑같다는 거다. 이미 추가 읽기 프린트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까? 의미를 안다면 9번이죠. 9번. 편리하기도 해, 에어컨이. 근데 참 과거의 그런 지혜를 있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40번. 40번은 어렵지 않죠. 우리 요약문부터 한번 볼게. 요약문이 결국엔 주제문이죠. 9번 문장 1번 요강편. 논리적 사고라는 게 잘 작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익숙한 문제와 잘 작동을 하지만 두 번째 동사죠. 등위 접속사 버뒤로 연결되는 거. 부족하답니다. in ing 해석 뭐뭐 하는 대 뭐뭐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룰 때에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창의적 사고라는 게 필요로 된답니다. 미치의 선행사는 뭘까? 일단은 얘 뒤는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건 알겠다.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는 완전한 문장인데 미치의 선행사는 뭘까? 무엇에 대해서 창의적 사고라는 게 필요로 되는 걸까? 그쵸, 뉴 아이디어죠. 새로운 생각하고 싶어?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해? 그러면 창의적 사고라는 게 필요로 되는 거죠.
come up with 뜻 써줄게. 동사 무엇 무엇을 떠올리다. 혁신적인 해결책이라는 걸 떠올리기 위해서. 되냐? 네. 1번 문장부터. 지금 두 개 남았네. 어떤 in the course of 뭐뭐 하는 과정에서. try to는 뭐냐?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다. 시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그 발명품을 갖고 너는 brick wall 벽돌벽에 부딪힐 수 있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거든. 저항이라는 벽돌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답니다. 너가 너의 그러한 방식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되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한 논리적 사고라는 거는 선형적인 사고 과정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추론 스킬을 사용한다는데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그쵸? 선형적 사고의 그쵸? 예로 볼까 그러면? 선형적 유형의 뭐 여하튼 선행사가 단수인 것만 알면 된다. 근데 이것은 잘 작동을 한답니다.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오퍼레이팅 작동할 때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거나 이미 경험을 해본 영역에서 그럼 무엇이 잘 작동하는 걸까? 익숙하거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렇죠. 로지컬 띵킹이죠. 앞문장에 주어를 연결시키면 되죠. 얘들아 그럼 이거는 또 어디다 연결시키면 될까?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라는 건 앞문장에 어디부터 3번 연관펜 치면 될까? 그러한 논리적 사고라는 건 앞에서 이미 언급이 돼 있다는 거거든. 어디부터 3번 형광펜으로 네모로 묶으면 되겠어? 그쵸? try. 그럼 여기서부터 하자. 이거 괜찮죠? 하지만 우리가 그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나 뷰포인트 그 관점이라는 걸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이 and 사이로 목적어 몇 개 병렬돼? 3개죠? 첫 번째가 information, 두 번째가 아이디어, 세 번째가 뷰포인트죠. 그 선형적 사고라는 것은 자주 come up short 어떻대? 부족하답니다. 얘 동의어 써줄게. 선형적 사고로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조동사 뒤니까 be를 써야죠. be 부족한이라는 단어 아는 사람. insufficient 부족한이란 뜻이 있다. insufficient. 선형적 사고로는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나 관점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창의성이라는 게 본래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뭔지 아는 사람? 빨간색으로 할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오른쪽에 있는 conception이랑 왼쪽에 있는 application이죠. 이게 명사 형태인데 이거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의상 창의력이라는 거는 창의력의 정의거든. 창의력은 뭐를 수반하냐면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정보를 적용해야죠. 어디다가? 오래된 문제. 그 다음에 컨셉션 구상할 수 있어야 돼. 뭐를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라는 걸. 이게 바로 크리에이티비티구나. 근데 이거를 위해서 너는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그럼 나 좀 새로운 정보 좀 얻어서 오래된 문제 같은 거 풀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가 작동하는 걸 배워야죠. 어떤 방식으로? non-linear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즉 무슨 말이야? 여기서 끊는 게 좋을 텐데 여기서 끊을게. 즉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는 것. 지금 이거랑 동격이다. 동격 use랑 operate야. 결국엔 사용하는 걸 배우라는 거거든. 너의 창의적인 뇌라는 걸.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창의적이 되고 싶으면 stated differently.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너가 생각하잖아. 선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냐면 너는 conservative 보수적인 경향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come up with 뜻이 뭐야? 무엇을?
생각해내. 계속해서 생각해낼 것이래요. 기술을 어떤 기술? 이미 알고 있는, 그쵸? 알려진. 이것은 물론 단지 너가 원하는 게 아닐 것이랍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비선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쵸? 다시 한번 얘들아, 논리적인 사고라는 건 잘 작동하는데 익숙한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부족하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룰 때는. 그리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근데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지는 얘기해주지를 않네. 지문은 어렵지 않은데 여튼. 그 다음 41번. 이거 애들 어떻게 묶으면 될까? 몇 번부터 몇 번, 일단은 첫 번째는 힘들더라도 내가 확실히 이건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다는 번호가 있어? 하진이 묶었냐? 고은이 묶었냐? 그럼 불러봐. 1번부터 5번. GS로부터 SS. GS? 1번부터 5번이 한 덩어리야? 네. 너가 생각하기로? 네. 그 다음 6번부터 끝까지요. 끝까지? 또 다른 방식으로 묶은 사람. 1번부터 8번. 점점 커지네요. 또 다른 방식. 6번부터 10번. 완전 생각이 다른데. 일단 이게 결국에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의 한계의 첫 번째 원인은, 이유는 몇 번 문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 4번은 너가 소율이가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진술이고, 우리 그럼 4번 문장 먼저 해석해보자. 숫자라는 것은 적절한 그 세상에 대한 그 그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세상을 적절하게 표현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뭐가 마찬가지인 걸로, 언어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페인팅, 그림도 그렇고 세상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이 되는 거다. 그게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문장이 되어야 된다. 보충 프린트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몇 번에 나오는 거야 결국? 5번이죠. 5번. 5번에서는 왜 도대체 숫자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 예시에서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냐? 이 enormous value, information of enormous value 있잖아.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데, 그게 구체적인 예시에서 뭘로 봐야 돼? 사람들 보통이 그건 두 번째 예시야. 그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가 그 예시로는 어디에, 그 필기 프린트를 봤을 때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 전문가로 시험. 몇 시기? 소율아 뭐? 네? 전국단 시험 점수. 그건 숫자잖아. 7번 8번. 읽어보세요. 얼른 읽어서 찾아봐. 그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가 결국에는 그 예시가 끝나는 문장이 몇 번이야? 숫자가 한계가 있잖아. 그거의 두 번째 예시가 시작되는 문장은 몇 번일 것 같아? 몇 번? 몇 번이요? 9번이죠. 9번에서 언급되는 숫자가 한계를 가지는 이유는 뭐야, 얘들아? 그래서 도덕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잖아. 네.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원인은 5번 문장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쵸? 숫자의 한 개의 원인 첫 번째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개의 원인 첫 번째.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6번 문장부터 for example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두 번째 한 개의 원인은 몇 번 문장에서 시작해? 9번에서 시작되죠. 9번이 원인 한 개의 원인 두 번째죠. 그렇다면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를 include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맥상 얘를 eliminate라고 써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예시가 뭔 거 같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거든. 이 구체적인 예시가 뭘까? 필기 프린트를 보고 글을 읽어야 돼.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를 해. 다른 친구들이 대답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Future lives of young students. 뭐라고 민선아? Future lives of young students. 몇 번 문장이요? 6번. 6번. 다른 시도? 누가 집에 너네 빨리 보내줄 것인가? 찾았냐 고은이? 8번 문장이 뭐? 그쵸, 퀄리티 오브 스쿨이죠.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는 거잖아. 예습 좀 고은이 오늘 예습을 안 해야 하는데. 그쵸? 아이고, 되냐? 같이 한번 그럼 봅시다. 그 일부 연구자들은 뷰는 여기에서 대표 동사 중에 무엇에 해당돼? 간주 동사죠. view A as B, A를 B로 생각하는 거죠. 일부 연구자들은 spoken language, 발화된 언어 있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발화된 언어라는 걸 불완전한 장치로 본답니다. 포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차이라는 걸.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숫자라는 게 표현한다는 거야. 가장 중립적인 묘사의 언어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연구자들은 숫자가 좀 더 낫지 않아? 중립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다. 되냐? 하지만 우리의 언어 있죠. 묘사의 언어라는 게 바뀔 때 숫자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정확성으로 이동하지 못한답니다. 결국 얘들아 1, 2, 3번을 요약하면은 결국에 뭐야? 4번 문장이야. 숫자도 정확하지 않고 언어랑 음악이랑 그림도 그러하다. 뭔 말인지 이해? 1번, 2번 문장에서 연구자들은 숫자가 낫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숫자로 바꿔 그러면 덜 정확해. 오히려 더 큰 정확성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결국에 그 두 개 전부 다 세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거 연결어 나올 때마다 1번 형광펜 쳐야 된다? 나는 이거 시간 날 때만 치고 있다. 연결어가 나올 때마다 1번 형광펜 쳐야 돼. 나는 칠 때 있고 안 칠 때 있어서 지금 필기 전부 다 이거 치지 않고 있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유용하긴 하지만 센서스 테이킹 뜻이 뭐랬냐? 인구 조사할 때는 숫자가 좋지. 그 다음에 인컴 디스트리뷰션, 그 소득이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 누가 얼마 버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Y를 부사 절로 한번 바꿔봐. Y. 그 다음 Day죠. Day가 지칭하는 건 뭐겠어? Numbers죠. 그 다음에 are useful이죠. 예를 들어서 그 미래의 삶 있잖아. 젊은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라는 거는 묶여있잖아. 너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점수에, 그 국가적 그 시험에 그들의 수능 점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whether부터 이게 네모가로거든. 왜냐면 이게 주어야. 그게 동사가 얘야.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and,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걸게. 그들이 지속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들의 교육을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속할지, 그 다음에 어떤 비용으로 할지는
중요하게 소수의 숫자에 그 달려 있는 거잖아. 이 소수의 숫자라는 건 결국에 뭐를 얘기하는 거냐, 문맥상. 그쵸? 테스트 점수죠. 스코어, their 스코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숫자들은 설명하진 않잖아. 그 학교의 퀄리티, 특징을 설명하진 않잖아. 그냥 숫자일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예를 들어서 되게 몇 등급 아래야. 그럼 교육을 할지 안 할지는 이 테스트 점수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할지도 알 수 있겠죠. 네 등급이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학비는 얼마인지. 이런 거는 숫자에 기반하는데 그 학교가 얼마나 괜찮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설명하진 않잖아. 그들이 그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왜들부터 세모가 하죠. 근데 이거는 그들이 개인 교습을 받고 있어도 몰라. 그 다음에 지지적인 부모가 있어도 모르는 거고 시험 불안이 있고 없고랑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러한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점수라는 건 학교의 특징을 설명해 주질 못한다. 대의가 지칭하는 건 누굴까? 대의. 계속해서 우리 다른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볼까? 지금 우리가 2번 형광펜을 안 썼구나. 그럼 상관이 없겠다. 그럼 여기 데이.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 지금 2번 형광펜으로 데이 2개 쳤다. 그 다음에 데이 컨티뉴. 이 2번 형광펜 친 데이는 전부 다 뭐겠어? 그쵸? 영 스튜던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잖아. 숫자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숫자라는 건 그 학교의 특징 같은 거를 얘기해 주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네가 내신 등급만으로 너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기부를 얘기하는 거죠. 내신 등급은 숫자고 생기부는 여하튼 중요한 특징을 너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건 학교의 측면에서 본 거고 지금 내가 설명한 건 학생의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그 제쳐두고 많은 방식을 제쳐두고 통계적 결과라는 게 manipulated, 얘들아 뭐 될 수 있대? 조작될 수 있죠. 여기에서 지금 수동태 쓰였네. 조작이 되는 거고 아까 여기에서도 튜터리 개인 교습을 하다라고 단어 정리돼 있잖아.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 그러니까 그들이 개인 교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교습을 받는 거니까 얘 시제랑 태가 뭐야? 현재 완료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럼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돼? have, tutored. 이거는 개인 교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 문맥상 개인 교습을 받는 게 낫죠. 아무래도 고등학생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모로. 심지어는 여기서 문제점 또 나오잖아. 통계적 결과라는 건 조작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것 제쳐놓고 보더라도 또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야? 사람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슐레이팅, 차단하는 그러한 방식이래.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리를 만들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떨어져 있도록 만들잖아. 실제적인 그런 고통으로부터. 숫자 안에는 사람들의 감정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통계라는 것은 애들아 범죄나 홈레스네스, 노숙자, 그쵸, 노숙자인 상태, 그 다음에 질병의 그런 확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낯을 말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범죄 저질렀다고 하거나 누가 노숙자라고 하면 와, 저 사람 왜 범죄 저질렀냐? 야, 노숙자 왜 되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에 처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는 통계라는 것을 읽는답니다. 보고서로서 그 이벤트에 대한. 근데 어떤 이벤트냐면 멀리 떨어진 이벤트죠. at a distance. 떨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도망치도록 만들잖아. 뭐 하지 않은 채로 얘들아? without being distracted. 동요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숫자만 읽으면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냐? 근데 민사 안 가도 되니? 그냥 이거 두 문장만 봐. 그 통계라는 것은 얘들아 이거 인간에 비유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인간이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뭐 얘들아 with 외쳐. her arms crossed 문형이죠.
눈물이 닦여진 인간이랍니다.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건 통계라는 건 마치 실제 사람과 같지만 뭐가 없는 거야? 그쵸? 고통과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조가 이상한데? 이렇게 볼게요. 일단 되냐? 퀀터파이 수량화랍니다. 조심스럽게. 즉 조심해라. 사람이나 경험이라는 걸 숫자로 바꿀 때 조심해라. 감정이라는 게 배제되니까는 참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네. 그럼 얘들아 이거 답 한번 골라봐. 선택지의 답이 몇 번이야? 1번이죠. 숫자라는 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주지 않는다. 학교의 중요한 특징을 얘기해주진 않고 감정을 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그 연골 관련된 지문은 일단 내가 주말에 다시 설명해 줄 텐데 한 줄 정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한번 읽어.